먼저 마포구 선별진료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확진자 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창은 기자, 오늘 검사 대기 인원 많습니까? 어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지금 10분 정도가 검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에선 최근 꾸준히 1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지인과 접촉했다가 감염된 사례가 많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백신 접종자 수부터 짚어볼 텐데요. 신규 접종자 수 얼마나 되나요? 네, 어제 하루 백신 접종자 수 73만 9천여 명입니다. 1차 접종은 71만 4천여 명이 받았고 이 가운데 접종을 끝낸 사람은 2만 4천여 명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920만 2천여 명, 전체 인구의 17.9%가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1차 접종 인원은 내일이나 모레 1,000만 명, 인구의 20%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예약자 90만 명 가운데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남는 백신은 60살 이상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현재 75살 이상에게 쓰이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오늘 새벽 추가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물량은 32만 5천 명분입니다. 상반기에 배정된 350만 명분 가운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97만 5천 명분은 이번 달 중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30살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와 경찰 소방 인력,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도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네,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게 곧 해외 단체 여행도 허용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이르면 다음 달 7월부터 백신 접종을 마치면 단체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출입국 때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별도 격리 없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여행이 가능한 국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방역 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나 대만, 태국, 사이판 등이 논의 선상에 오르고 있는데 일부 국가와는 이미 상당 부분 실무 협의가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에 한해서만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확진자 수 살펴볼게요. 다시 600명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줄었던 영향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다소 확진자가 줄었다가 수요일부터는 다시 오르는 양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602명, 나흘 만에 다시 600명 선을 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581명, 해외 유입이 21명인데요.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81명, 경기 155명 등 수도권에서 35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비수도권에서도 대구와 경남, 대전을 중심으로 2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146명,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1,977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의 한 직장에서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어제까지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는 한 학원에서 지난 6일 이후 1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지인끼리 여행을 갔다가 10명이 확진됐습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0명이 추가돼 누적 322명을 기록했고요. 경기 수원시의 교회 관련 확진자도 6명 늘어서 지금까지 4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외국인 식당에선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3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경남 창녕군 사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식점에서 나왔잖아요. 방역당국이 관련해서 주된 원인을 분석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음식점에선 아무래도 음식을 먹을 때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더욱더 집단 감염에 취약한데요. 지난 1월부터 그제까지 발생한 일반 음식점과 주점 관련 집단 감염 건수는 59건, 확진자는 922명입니다. 특히 집단 감염의 70% 이상이 최근 2달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4월 47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 음식점에서 비말 확산 실험을 했는데요. 출입구를 한쪽만 연째로 침방울과 비슷한 입자를 분사하자 약 20초 만에 입자가 옆 테이블로 퍼졌고 입자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40분이 걸렸습니다. 반면 맞은편 출입구까지 출입문 2개를 열어놨더니 25분 만에 오염된 입자가 사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가능한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자연 환기를 충분히 시켜달라고 음식점에 당부했습니다. 또 별도의 환기 시설이 없으면 주방 환풍기만이라도 함께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이 실시한 이 환기와 관련된 연구도 좀 더 자세하게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오는 2학기에 전면 등교를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등교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제 전국 교장단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가 시작하기 전 8월에 전체 교직원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모두 끝내기 위해서 접종 주기가 짧은 화이자 백신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유 장관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연계해 학사 운영 방침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식 시간에 감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계별 급식 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역 수칙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선별진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창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 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음식점에서 이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비말 확산과 관련된 연구, 그 연구 한 가지 살펴보고요. 뉴스에 나온 내용들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끝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어떤 건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 다시 60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수목금토 상황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렸고 602명 정도면 예측한 수준보다는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수목금토에 아마 700명대 초반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예상하기를 다소 수목금토에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비해서 약 15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내일 목금토에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 늘어난 것은 맞지만은 예상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다소 더 늘어날 것 같으니까 얼마나 더 늘어날까 하는 것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검사 건수는 평일날로 완전히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양상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25에서 30%에 육박하고 대충의 계산만 하더라도 재확산 지수가 거의 1.0에서 1.1 사이는 되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확산 일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상생활 곳곳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라든지 학원 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음식점에서도 얘기해 주셨다시피 집단 감염이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밀폐돼 있거나 환기가 잘 안 된 곳,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이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그 실험을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제 똑같은 공간에서 이제 한 경우에는 이제 주 출입구와 그리고 주방 환기 팬만 가동을 시킨 다음에 침방울과 흡사한 이 비말 입자를 이제 한 테이블에서 뿌려본 거죠. 그랬더니 불과 짧은 시간 만에 옆 테이블로 전달이 되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림 보고 계신데 저 그림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예.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그 화면을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출입구 한 곳과 그리고 주방 배기 팬만 가동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 딱 보시면은 지금 분무기로 뿌렸을 때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네네. 그 퍼져나간 건가요? 침방울과 흡사한 비말 입자가 이제 퍼져나가는 양상을 이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 곳만 문을 열었을 때는 40분 동안 실내에서 비말 입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면은 범위도 넓네요. 네, 그리고. 범위도 예. 넓고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출입구와 부출입구 문 2개를 다 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열 수 있는 큰 문을 다 개방을 한 다음에 주방 배기팬도 이제 가동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양의
그 침방울과 흡사한 비말입자를 분무기로 뿌렸을 때 일단은 그 비말입자가 확산되는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좁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두 군데의 창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시킬 경우에는 실내 공간에서 비말입자가 검출되는 시간도 40분에서 20분 정도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방 배기팬을 가동하고 가능하나 열 수 있는 문을 다 열면 네네. 설사 그 실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비말에 의해서 오염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금방 제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궁금증이 날이 점점 더워진단 말이죠. 그러면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예. 반드시 에어컨을 틀고 나서 문을 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실내 공기가 좀 낮아지고 그리고 전기요금이 조금 나온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약간 좀 버겁다 싶으시면은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에어컨을 가동한 다음에 10분이나 15분 정도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전체 환기를 다. 네, 그렇습니다. 예. 실내 공기, 냉방으로 덮여진 실내 공기를 또 다시 데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 실내 환기를 꼭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식당에서 확진자 나와서 퍼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환기시켜서 안전하게 하는 게.